최근에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끌고 가고 있는데 오늘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꼈죠. 약 8조 원 정도를 코스피에서 쓸어 담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에 수급을 넣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포모에 의한 매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항상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변동성이 커진다. 요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건데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입니다. 잘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잘못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큰 손실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결국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요 이슈가 좀 컸다라고도 보여져요.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체결 준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사실 100% 믿기는 좀 어렵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종전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며칠 안에 이제 확실한 방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시장은 이미 종전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지수가 더 급등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쟁 리스크 자체는 시장에서 많이 지워진 상태다. 앞으로 나온 이슈를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추적보다는 오히려 기업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 모멘텀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특징적이었어요. 네,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업종의 수급이 시속 게임을 했다.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반도체주가 좀 밀렸어요. 그러면서 낙폭과대 섹터였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섹터로 수급이 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힘을 내주나 했는데 후반에 다시 제약바이오주에서 수급이 빠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였어요. 이렇게 뚜렷하게 특정 섹터에서 특정 섹터로 넘어가면서 수급이 빠지고 이런 식의 밀물썰물 같은 현상은 잘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은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여주는 바는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섹터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힌트를 가능하게 해요. 물론 저는 이제 이런 시속 게임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시장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PER 밸류로는 여전히 싸기는 합니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분명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장중에도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고 타 섹터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다른 섹터들도 위아래로 등락폭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대차거래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18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차 잔고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린 물량입니다. 왜 빌리죠? 보통은 공매도를 하려고 빌립니다. 물론 최근까지는 이제 무조건 공매도로 이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개인의 ETF 수급이 많기 때문에 ETF 물량을 대기 위해서 단기에 빌려서 그걸 ETF 물량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걸 무조건 공매도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7천 위에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차 잔고를 보면 평소 대비 엄청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최대치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시장도 최대치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 대비해서 대차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절대 규모는 180조까지 늘었으니까 꽤 늘어난 것은 맞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제가 로봇 관련된 얘기를 앞으로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로봇주로 수급이 유입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삼성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봇주를 보는 시나리오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챗 GPT로 인한 그 AI 혁명을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 전에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습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학습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 메모리는 당연히 포함되죠. 크게 이제 올랐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뭐죠? 네, 추론입니다. 추론. 그래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반도체들이 역할을 하냐 이렇게 갔다가 지금 간 부분은 뭐죠? 에이전틱 AI입니다. 에이전틱 AI에서는 CPU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인텔과 AMD 이런 기업들 급등을 했고요. 국내 메모리는 당연히 어떤 분야에서도 중요하니까 꽃놀이패를 쥐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에이전틱 AI라는 건 뭐죠? AI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AI에 명령을 하면 AI가 그걸 그대로 빠르게 수행해 줬죠. 근데 앞으로는 AI가 스스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아서 명령까지 내린다. 수행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에이전틱 AI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어디일까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에는 에이전틱 AI가 물론 나중에 도입이 되겠지만 이게 없다고 해서 자율주행하는데 크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지금도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주행차들이 달리는데 이게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건 아니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바로 이 에이전틱 AI가 가장 적합하게 쓰일 곳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의 단계를 보면 학습에서 추론, 추론에서 에이전틱 AI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피지컬 AI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피지컬 AI의 중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일단 현대차 그룹이 좀 움직이기는 했어요. 뭐 이따가 또 보겠지만은 그렇게 큰 폭의 반등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특징 섹터 한번 볼게요. 네, 항공주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항공주가 올라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로 갔고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덜죠. 네. 원화가 강세로 가도 비용 부담이 덜어지고 유가가 하락해도 비용 부담이 덜어지는데 그 두 가지가 한 번에 나타나니까 당연히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권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쭉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건설주가 간 모멘텀도 명확했습니다. 네, 중동의 재건 기대감, 그래서 재건주, 건설주 다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 E&A가 엄청 강했고요. 그 다음에 GS건설이었어요. 왜 이 두 기업에 중점적으로 수급이 몰렸냐? 이슈는 명확합니다. 일단 삼성 E&A 같은 경우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중동에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GS건설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중동 재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삼성 E&A는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수주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재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한 큐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건설주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높은 가능성에 삼성 E&A가 우선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삼성 E&A는 그 반도체 평택 P4 공사, 클린룸 수주 그런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는 P5까지도 수주를 따내는 모습이니까 긍정적입니다. 다만 오늘 20% 이상 급등했으니까 조금 기간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유통주도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데 오늘 수급 좋았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BGF 리테일. 제가 요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고 제가 수금에는 시황에 출연을 하죠. 또 시황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백화점 매출이 엄청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백화점 매출이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 따라간다. 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GS 리테일이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류주로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FNF가 일단 실적 모멘텀에 올랐고 한섬도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수주들도 계속해서 수급이 순환매를 돌면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광통신 관련주 오늘 무섭게 올랐습니다. 대한광통신, 그러니까 광섬유 관련해서 그 일관화를 좀 갖추고 있죠. 그래서 광케이블 관련된 모멘텀도 꾸준히 부각되고 있고 지금 코닝까지 그 데이터 센터 광케이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광케이블이 지금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뜨지만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분야에서도 광케이블이 많이 쓰이고요. 특히 해저 터널에도 광케이블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케이블을 우리가 널리 쓰고 있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광케이블도 쇼티지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용 케이블 가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대한광통신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대한광통신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빅테크 업체랑 광케이블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RF 머티리얼즈, 오이솔루션. 제가 이제 CPU 관련해서 대장격으로 보는 종목들이다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까지도 같이 끌어올려졌고 조선주 실적이 좋았습니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묻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목받고 있고요. 하락했던 섹터는 방산주입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크게 하락했는데 저는 이제 방산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홀딩 의견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따가 또 상담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생각대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빠진 거 보면 신재생이랑 방산이 많이 빠졌죠. 원전은 강했는데 당연합니다.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주가 투자 심리가 무너질 수밖에는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각국에서 지금 유가가 급락했으니까 이제 신재생 갖다 버려. 원유 쓰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호르무즈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방산 투자도 마찬가지. 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각국에서 이제 우리 방산 투자 안 해. 전쟁 끝났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고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GDP 대비 방산 비중을 늘리는 것은 전쟁과 관계없이 기조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급락할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떨어지는 칼날에서 잡는 건 아니겠죠. 반드시 바닥을 일정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신재생과 방산주가 오늘 크게 밀렸지만 이게 수급이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으니까 모멘텀이 끝나진 않았다. 다만 센티멘탈이 조금 흔들렸다. 그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내 주요 이슈 간단히 볼게요. 네, 아틀라스에 대한 공장 투입 준비가 완료됐다.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아틀라스에 대한 양산형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연구용 모델이었고 지금은 양산형 모델.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이 원래 연구 기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구 기업에서 만든 로봇은 어떤 로봇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럴까? 연구라는 거는 뭐예요? 오로지 그 목적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틀라스는 성능을 높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최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전동식, 전기식으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유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압식이 훨씬 더 이게 파괴력이 있거든요. 근데 관리는 훨씬 어렵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지금은 전동식으로 바꿨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틀라스는 다 좋은데 너무 비싸다. 결국은 가격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최근에 양산형 아틀라스를 보여줬다는 건 무슨 말이죠? 가격을 이제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틀라스의 공장 투입 준비가 완료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대차 노조도 사측에 성과금 요구합니다. 이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살짝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하죠. 이런 것들이 로봇 시대를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노랑몽투법이 통과되면서 파업이 늘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라펫 반도체 공장에 최대 1,19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엄청난 돈이죠. 이제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가 다 만들겠다라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게 쉬웠으면은 뭐 진작에 다른 데에서 했겠죠. 근데 또 일론 머스크가 한다고 하니까 또 무조건 못할 것 같지도 않고 스페이스X라는 엄청난 성과를 낸 인물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자체가 또 하나의 기업으로 보여지니까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계속 할 텐데 삼성전자의 이제 그 파운드리 관련된 기술들을 나눠달라고 했지만 삼성전자가 거부하고 차라리 너네 칩을 더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후속적인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AMD의 리사수 서버 CPU 시장이 4년 뒤에 168조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 AMD 리사수 CEO가 굉장히 기쁠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틱 AI로 가면서 CPU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CPU 하나에 GPU 8개 대충 이런 식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CPU 하나에 GPU 4개, CPU 하나에 GPU 2개, CPU 하나에 GPU 1개 이런 식으로 CPU에 대한 비중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AI 가속기 내에서 이게 에이전틱 AI로 가면서 명령을 해줄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CPU가 한다라는 겁니다. CPU랑 GPU 중에 뭐가 똑똑하죠? CPU가 압도적으로 똑똑하죠. 근데 GPU는 동시 처리 기능이 있죠. 요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는 동시 처리 기능도 중요하지만 똑똑한 반도체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CPU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최근에 AMD와 인텔이 그 부분을 증명하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는 뭐 항상 좋았고, 그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프는 간단히만 볼게요. 네, 요건데 반도체 이외에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화장품 월 수출액인데 위에는 라면 월 수출액이에요. 뭔가 좀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죠? 굉장히 차트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26년이 빨간색인데 꾸준하게 우상향, 라면도 꾸준하게 우상향. 그런데 화장품주는 요즘에 괜찮은데 라면주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죠. 환율이 상승했을 때 오히려 수출 모멘텀이 강해져서 라면주가 이득을 보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향후 이제 반도체에서 수급이 좀 이탈돼서 다른 섹터를 찾는다면 음식료주를 저가 매수가 살짝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제가 힌트를 한번 살짝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는 계속 핵심 섹터입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면 휴머노이드 향 2차전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자율주행이 오면 자율주행 향 2차전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 자율주행차는 일반 전기차보다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스스로 판단해서 운전해야 되니까. 그럼 효율이 높은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국내 배터리 업체가 NCM 배터리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은 있습니다. 자, 3월에 배터리 출하량을 한번 볼게요. 출하량을 보면 그 CATL이 17% 증가했고 비아디는 3% 감소했습니다. 국내 업체 볼게요. LG 엔솔이 16% 증가, SK온은 6% 감소, 삼성 SDI 28% 감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가 마이너스인데 엔솔은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계속 중요한데 리튬 가격도 8% 반등. 지금 계속해서 리튬이 올라가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재 업체가 일단 강하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에코프로 비하면 강했죠. 소재 업체가 올라가면 셀사도 뒤이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특징적인 건 요겁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YOY 기준으로 중국은 역성장, 그죠? 그리고 미국도 역성장. 근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곳이 유럽과 한국. 그래서 유럽과 한국이 전기차의 캐즘 돌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과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처럼 개선세를 이어가는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것도 투자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인데 스페이스 X 모멘텀이 최근에 조금 이제 주춤하기는 하죠. 근데 여기 시사점이 있는 게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을 다시 조금씩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게, 자, 보면은 20년대 발사회수 상위 5개 업체별 연간 발사회수 추이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스페이스 X가 압도적이에요. 펠컨 9이라는 재사용 로켓을 이용해서 위성을 엄청 올립니다. 자기들 위성도 올리고 남의 위성도 올려주죠. 네, 우리도 스페이스 X에 많이 부탁해서 위성을 많이 올립니다. 근데 스페이스 X가 압도적으로 점유했던 발사를 다른 업체들이 조금씩 치고 들어와요. 자, 로켓랩도 조금 올라오고 블루 오리진도 올라오고요. 버진 갤럭틱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저궤도 위성 운영 현황을 보시면 앞으로도 스페이스 X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다른 업체들이 많이 치고 올라와요. 이렇게 이제 위성을 쏘아주는 업체가 늘어나면 위성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비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때부터 위성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밸류체인이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위성 통신 관련된 종목군인 AP 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요즘에 좀 주춤한데 요 빈도가 올라갈수록 위성 업체들이 또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위성은 싸게 올리는 게 중요해요. 위성 올리는 비용이 되게 비싸거든요. 요즘에 재사용 로켓 때문에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충되는 시점에서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요 흐름도 계속해서 좀 추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내용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레이드 대비해서 강한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 대비해서 인바디가 18%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찾기로는 인바디가 이제 뚜렷한 모멘텀 실적이네요. 네, 실적. 1분기 영업이 130억 급증했네요. 근데 요거는 너무 개별주라서 뭐 깊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한스바이오메드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주가 그래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조금 강한 종목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제약바이오주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애경케미칼은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제가 나트륨 배터리도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마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애경케미칼
그다음에 뭐 DI 동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는 LG 엔솔 이런 종목군들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일단 넥스트레이드에서는 4% 정도 강하고요. 로봇주가 좀 올라왔어요. 그죠? 나우로보틱스 3% 정도. 그래서 로봇주도 언제든지 수급이 들어와도 이상하지는 않다. 클로버도 오늘 3% 정도. 한섬 아까 말씀드렸던 의류주도 소폭이지만 수급이 들어왔고 대웅제약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에서 흐름을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로 분류되는 종목이 한 3종목, 4종목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 로봇주가 한 2종목 정도가 일단은 보이네요. 그죠? 로봇과 제약바이오. 그래서 내일 시장에 로봇과 제약바이오가 조금 움직일 수 있을지. 한섬과 FNF는 둘 다 의류주인데 의류주가 또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의류주까지 내일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